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분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전 팀장과 신변은 고금리 영향이 없죠? 아니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그분들은 다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네. 지금 완전 엄청나죠. 저는 이제 네. 2년 전에 이제 집 살 때 네. 대출 했는데 다행히 네. 5년간은 고정금리고 5년 후에 이제 변동 그러니까 5년간은 고정금리고 그 후에 이제 변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제 잘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죠. 속이 타는 건 집을 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집값이랑 전세금이 비슷해지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전세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다리야, 아우 더 이상 못 다녀. 오늘만 해도 아우 집을 몇 개나 본 거야. 아, 나는 뭐 다리 안 아프냐? 그만 좀 찡찡거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찡찡?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니 서울 하늘 아래서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어떻게 구해? 이게 다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너 때문이잖아. 아, 또 그 소리야? 아, 내가 사업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었냐? 아,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업을 한두 번 말아먹었어야 말이지. 아예 국밥집을 하지 그랬냐. 말아먹는 거는 전문인데. 어이 젊은 양반들 그만들요. 집 보다가 왜 갑자기 싸우고 야단들이요. 그만들 싸우고 아까 본 저기 저 옥탑 원룸 그 집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좀에 더 구해서 알아보든지 결정을 빨리 해야지. 애까지 데리고 그 콧구멍만한 방 한 칸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몰라 정말. 아이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던 태랑 시부부. 하지만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집 좋다. 이렇게 좋은 집이 이 가격이면 고줘요 고줘. 내가 젊은 양반들 생각해서 이 집 나오자마자 연락한 거 아니요. 와 진짜 좋다. 이 정도면은 우리 궁금이 키우기도 딱이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이 전세금 4천만 원이라고요? 아니, 시세보다 7천만 원이나 싼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지. 근저당이 6천만 원 정도 있긴 한데 집값이 1억이고 전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지. 합치면 1억이잖여. 안 그래요? 어디서 이런 집 못 구한다니까? 아, 그래도 좀 불안한데. 아유 그럼 어쩔 거야. 아저씨가 안전하다고 하시잖아. 아저씨 믿어야지. 4천만 원으로 갈 집도 없는데 뭐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 집 계약할게요. 결국 2020년 1월 1일 태랑 씨 부부는 근저당 6천만 원이 잡혀 있지만 시세보다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전셋집을 4천만 원에 계약했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뭐? 우리 전세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소개시켜준 부동산 없어졌다고? 벌써 6개월 전에 폐업했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전세금이 싸다 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었어. 어떡해. 아, 어디 가서 이런 집 못 구한다고 이 집 들어오자고 한 건 너였거든? 아,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더 잘 알아봤어야지. 내가 못 살아. 이러니까 사업을 말아먹지.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다. 조용히 좀 해봐. 집 주인일 수도 있잖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 빌라 601호 세입자 박태랑 씨죠. 알고 보면 부동산인데요. 원래 계약하신 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저희가 태랑 씨네 계약 관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안 그래도 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집주인 쪽이랑 연락이 닿았는데요.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 전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쩔까나요? 아니, 뭐요? 아,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쩌라는 거예요? 우린 못 기다려요. 그럼 어쩝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이거 참 난감하네요. 아, 어쩌긴 뭘 어째요? 당장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할 거예요. 야, 참 태랑 씨 사정이 딱하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전세 제도가 네, 있는 네. 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여러 채 부동산을 뭐 갭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만 내고 부동산을 구입한 맞아, 맞아. 다음에 맞아, 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까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깡통정세라고 할 수도 네, 있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네. 전세 사기 일당이 있습니다. 아. 이런 집들은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어. 사실은 신용불량자의 명의만 돈을 빌려서 위해서? 네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아무리 청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돌려받을 수 능력이 있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임대인이 어떤 경우인지 좀 알 수가 없지만 처음 계약 당시부터 네. 사실 보증금 확보가 좀 어려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문제요? 그럼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랑 씨는 전세금이 솔직히 싸서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네. 근저당이 있는데 그냥 들어간 거. 왜냐면 근저당 1순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집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후술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 태랑 씨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뭐 계약 또는 갱신을 한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사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그 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는 첫 번째는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거예요. 태랑 씨는 2020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만료 1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한테 해지 통보를 미리 해야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2개월 전. 이걸 까먹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신변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뭐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는 그러니까. 건데요. 아유. 이 나중에 태랑 씨가 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태랑 씨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매에서는 권리 관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즉 이제 이사하시고 나시면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네. 이때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는데요. 근데 태랑 씨는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럼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 선순위자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근저당권자와 임차인 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이건 대항력이라는 건데요. 대항력? 네. 요건 저희가 이제 다룬 기억이 납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대항력이라는 네. 게 말로 들으면은 이해할 것 같고 예, 아닌 예, 것 예.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채권적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없는 둘만의 계약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네, 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남으면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오. 집주인이 바뀌든지 말든지 네. 임차인이 계속 나는 2년 계약했으니까. 내 계약 기간을 살겠다. 어. 요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규정한 건데요. 주택에 살고 있고 네네.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매매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경매라는 경매도 있지. 방법이 있잖아요. 맞아. 요 경매라는 방법에서는 근저당권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요 대항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에?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먼저 돼 있으면은 네. 이거는 근저당권자가 이 낙찰을 받아서 근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을 다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새로 낙찰자가 있는데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낙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후순위자다. 네. 그러면 요 대항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야, 네. 이거 뭐- 그러니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예. 후순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은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마저 없어진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사연에서 이 태랑 씨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방법이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네,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이 제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제도예요. 그러네. 네, 사연에서는 예. 아마 보험도 들지 않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 토지 통보를 통해서 예. 전세금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요게 발생이 되면은 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네. 사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네. 어쨌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사실은 이 뭐 계약 해지 통보보다 더 중요한 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네.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면은 임차인에게 안내 통지서가 옵니다. 법원에 이렇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됐다. 네. 이렇게 안내서를 받으시면은 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네, 네. 내가 배당을 받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바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연에서 네. 굉장히 다행인 거는 네.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최우선 변제권. 이 당시 우리 태랑 씨의 사연의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3,400만 원으로 규정이 예.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3,400만 원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일단은 받을 수는 있네. 네. 그래서 현행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최고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계약 시기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야, 다행이다. 근데 이제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되면 네. 전액을 환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한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600만 원큰돈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네. 되나요? 현실적으로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 집행 권한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시면은 네, 네. 그 후 10년간 계속해서 회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사기 유형도 아주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명심해야 하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앞으로도 법태랑은 다양한 법안부터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알찬 법적 지식을 꽉꽉 채워드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신변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